이혼하자. 지금 이 기회 놓치면 난 끝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5년 동안 시어머니 병수발과 집안일, 사업 내조까지 해온 제 시간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네가 더는 필요 없다.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의 눈빛은 이전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살이 된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고요. 시어머니를 모신 지도 15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올해 72살이세요. 15년 전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어머님은 편찮으셨습니다. 당뇨의 고혈압, 무릎 관절까지 안 좋으셔서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지요. 남편 준호 씨는 외아들이었고요. 자연스럽게 병수발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어머님 약을 챙기는 것이었어요. 당뇨약, 혈압약, 관절약까지 하루 3번 드셔야 할 약들을 시간 맞춰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방문을 조용히 열면 어머님은 늘 깨어 계셨어요. 수진아, 또 일찍 일어났구나.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고맙다, 우리 딸. 어머님은 늘 저를 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침 6시 어머님 세수를 도와드렸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 가기 힘드셔서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으셨지요. 세면대 앞에 서시면 저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어머님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래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내가 아니었으면 난 진작.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7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은 당뇨 때문에 식단 조절이 꼭 필요하셨어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 나물 반찬 위주로 차렸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늘 늦게 일어났어요. 여보, 밥 먹어요. 응, 알았어. 대답은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님과 저 둘이서 식사했어요. 수진아, 준호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네, 어머님. 그런가 봐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 9시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어머님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셨어요. 휠체어를 준비하고 어머님을 조심스럽게 모셨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내가 걸어볼게. 어머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내 팔만 잡으면 돼. 어머님은 고집이 세셨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현관까지 걸으셨지요. 병원까지는 차로 15분 거리. 어머님을 조수석에 모시고 안전벨트를 채워드렸어요. 수진아, 운전 조심해라.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병원에 도착하면 접수부터 치료실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물리치료 1시간 동안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어머님이 아파하실 때마다 제 가슴도 아팠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을 방에 모시고 점심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설거지, 청소, 빨래까지 집안일을 했습니다. 오후 2시쯤 남편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서류 좀 찾아줄 수 있어? 어떤 서류요? 작년 거래처 계약서. 파일 캐비닛에 있을 거야. 네, 찾아볼게요. 저는 남편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했어요.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회사였지요. 회계일, 서류 정리 같은 건 제가 집에서 도와드렸습니다. 급여 없이요. 당신이 더 꼼꼼하잖아.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부부니까 가족이니까요. 오후 4시 어머님 간식 시간이었습니다. 당도가 낮은 과일을 준비했어요.
사과 반쪽을 깎아서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수진아, 너도 같이 먹자. 네, 어머님. 어머님과 마주 앉아 과일을 먹었어요. 수진아, 너는 언제 쉬니? 저요? 전 괜찮아요. 미안하다. 내가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쉴 시간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어머님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제 친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어요. 마지막 석 달, 저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아드리고 머리를 쓰다듬어드리고 괜찮아요,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시어머님은 친어머니와 비슷했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는 버릇, 고생한다. 우리 딸 하시는 말투, 잠들기 전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손길까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곁에 있는 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얻은 엄마 같았어요. 병수발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6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씻고 오세요. 저는 저녁상을 차렸어요. 어머님, 남편, 그리고 저 셋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다녀오셨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래, 다녀왔다. 많이 불편하셨죠? 수진이가 다 해줘서 괜찮았어. 어머님은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식사가 끝나면 남편은 바로 자기 방으로 갔어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네, 쉬세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어머님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히고 침대에 누우시도록 도와드렸어요. 수진아, 오늘도 고마웠어. 천만에요, 어머님. 편히 주무세요. 너도 얼른 쉬어라. 네, 어머님. 불 끌게요.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어요.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이런 날들이 15년째 이어졌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어머님은 제게 진짜 가족이었으니까요. 내일도 힘내자.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였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남편이 어머님께 물었어요. 응? 아, 괜찮다. 어머님은 놀라신 듯 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거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 괜찮아. 수진이가 다 해주니까. 어머님은 제게 미소를 보내셨어요.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또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응, 그저 그렇지. 늙으면 다 그런 거야. 병원에서는 뭐래요? 별말 없더라. 꾸준히 치료받으래.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왜? 혹시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갑자기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잠시 멈칫하셨어요. 저도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어머님이 물으셨어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재산이고 뭐고 다 내 거 아니겠니? 어머님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그날 밤 남편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그래. 최소 3억은 있어야 한대. 집이랑 땅까지 합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떻게 꺼내느냐지. 저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알았어. 생각해 볼게.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15년간 지켜온 평화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리고 남편이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어요. 어머님께 유난히 친절했고 집에도 일찍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수진아,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해드려.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일이었지요.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남편이 변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남편의 대학 동기가 집에 찾아왔어요. 준호야, 오랜만이다. 성민이 형, 어서 오세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준비해서 내왔어요. 형님, 차 여기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수진 씨. 성민 씨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갔지만 거실 대화가 들렸어요. 준호야, 내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 네, 형. 무슨 일이세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있거든. 부동산이요? 응. 지방에 대형 쇼핑몰 들어서는데 투자자 몇 명만 더 모으면 돼. 남편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데요? 남편이 물었어요. 최소 2배는 보장이야. 6개월 안에? 그래. 빠르면 석 달. 남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형,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하겠어? 이미 다 확인했어. 건설사랑 계약도 끝났고 인허가도 다 났어. 성민 씨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소 3억. 3억이요? 응. 그래야 지분이 의미가 있지. 3억 이하면 수익이 별로 안 나와.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형,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 말해봐. 제가 지금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요.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억을 당장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래. 회사가 힘들어? 네.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직원들 절반 정리했어요.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하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대출은? 성민 씨가 물었어요. 이미 한도 초과했어요. 은행에서 더 안 빌려줘요. 아, 그렇구나. 다른 투자자는 알아봤어? 알아봤는데 다들 거절하더라고요. 제 신용 등급이 좀 떨어져서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성민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준호야, 이건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번 놓치면 다시 없어. 나도 내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 우리 대학 때부터 친구 아니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저도 하고 싶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정말 하나도 없어? 성민 씨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하나 있긴 해요. 뭔데? 저희 어머니가 재산이 좀 있으세요. 아, 어머님? 네. 집이랑 땅이 좀 있거든요. 예금도 좀 있고요. 성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머님께 여쭤보지 그래.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어머니가 워낙 돈에 대해 보수적이세요. 게다가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봐. 자식 사업인데 도와주실 거 아냐? 성민 씨가 격려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형,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래, 뭔데? 정말 확실한 거죠? 위험은 없고요? 당연하지. 내가 직접 확인했어. 계약서도 다 받고 변호사 검토도 받았어. 100% 안전해. 성민 씨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 그럼 어머님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좋아. 역시 준호야. 빨리 결정해야 돼.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 네, 형. 일주일 안에 답 드릴게요. 두 사람은 악수를 했습니다. 성민 씨는 곧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성민 씨가 돌아간 후 남편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을 힐끔 쳐다봤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지요. 고민하는 듯 했고 무언가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과 저 셋이서 식사했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 있니? 어머님이 물으셨어요. 아니요,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왔어요. 여보, 응? 우리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갑자기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남편을 봤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서.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님 재산은 어머님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알지. 그냥 물어본 거야. 집이랑 땅 합치면 얼마나 될까? 잘 모르겠어요. 예금은? 그것도 몰라요. 왜 그래요?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응? 투자할 때가 생겼어. 수익이 정말 좋은 곳인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래서 어머님 재산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빌리는 거지. 곧 갚을 거고. 어머님 돈을 투자에 쓰겠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들어봐.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6개월이면 2배로 불어나. 그럼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남편은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왜? 어머님 돈은 어머님이 쓰실 돈이에요. 병원비, 요양비로 필요하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투자했어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보, 생각해봐.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사는 거고, 어머니도 더 좋은 병원 다니실 수 있어.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도 충분해요. 어머님은 돈보다 안정이 필요하세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짜증을 냈어요. 당신 지금 내 말 안 듣겠다는 거야? 이건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좋아. 알았어. 남편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난 게 아니야. 당신이 생각을 바꿀 때까지 기다릴게.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투자, 기회, 2배.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님 재산에 손 떼는 건 절대 안 된다고요. 그건 어머님의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은 더 무서운 요구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집에도 늦게 들어왔고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눈치채셨는지 너희 부부 싸웠니? 하고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퇴근했어요. 여보 있어? 응, 왜? 얘기 좀 하자.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며칠 생각해봤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응? 이번 투자건 정말 놓치기 아까워. 회사 살릴 마지막 기회 같아. 남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부탁? 어머니한테 내가 말씀드려줬으면 해.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제가요? 왜요? 당연하잖아. 15년간 내가 어머니 모셨어. 어머니는 너를 더 믿으셔.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돈 달라고 말하라고요? 돈 달라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지. 곧 갚을 거고 어머니한테도 이익이야. 내가 가서 설명하면 이해하실 거야. 남편은 설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전 그런 말 못해요. 왜? 어머님 재산은 어머님 거예요. 제가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해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인데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하잖아. 제 가족이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세요. 왜 저보고 하래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도 흥분했어요. 넌 15년간 어머니 모셨잖아. 당연히 내가 더 가깝지. 내가 말하면 어머니가 들으실 거야. 남편은 소리쳤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용? 무슨 이용이야? 이건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한 거라고. 남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15년간 어머님 모신 게 돈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말 안 했어. 지금 그렇게 들렸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진정해. 내가 잘못 말했어. 나도 내가 진심으로 모신 거 알아. 하지만 지금 상황이 급해. 회사가 망하면 우리 다 끝이야. 어머니도 좋은 병원 못 다니시게 돼. 남편은 다시 설득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님 재산은 제 거 아니에요. 제가 15년 모셨다고. 그 재산이 제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머님 평생 모으신 돈이고 어머님이 쓰실 돈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비웃었어요. 참 웃기네. 어차피 내가 간병하잖아. 상속도 내가 받을 건데 미리 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상속? 받을 거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하지. 15년 모셨는데 외아들인 나보다 내가 더 받을걸? 법적으로도 그렇잖아.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당신, 그런 생각으로 저보고 모시라고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어머님 모신 게 재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어요. 여보, 오해야. 내가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요.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저를 어떻게 봤는지, 어머님을 어떻게 봤는지. 저는 돌아섰습니다. 여보, 잠깐만.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놓으세요. 얘기 좀 더 하자고. 할 말 없어요.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좋아. 그럼 확실히 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등 돌리는 거야? 15년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살았으면서 회사 일도 내가 다 해왔잖아. 당신이 뭘 했는데? 남편은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멈춰섰어요. 제가 뭘 했냐고요? 그래. 뭘 했어? 집안일? 어머니 병수발?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 역할 한 거잖아. 남편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럼 제가 회사 서류 정리한 건요? 회계일 도운 건요? 급여도 안 받고 일한 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정도는 당연한 거지. 부부잖아. 남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허탈했어요. 15년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중요한 게 그거야? 투자권 어떻게 할 건지나 대답해. 남편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돈은 어머님 인생이에요. 전 그 돈에 손댈 생각 없어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좋아. 그럼 우리 회사 망하라는 거네? 15년 내가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도와주지도 않고? 당신 정말 이기적이야.
남편은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기적인 건 당신이에요. 어머님 재산 노리면서 저보고 이용하라고 하고, 제가 15년 어머님 모신 게 재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야말로 정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좋아. 알았어. 당신 고집대로 해. 하지만 후회할 거야. 우리 회사 망하면 당신도 끝이야.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5년간 믿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신 제 마음을 재산으로 계산하다니.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아.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방문 앞에 서 계셨어요. 어머님, 언제부터? 다 들었어. 미안하구나.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났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방으로 가세요. 수진아, 고맙다. 네, 내가 날 지켜줘서 고마워.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넌 정말 내 딸이야. 15년간 느꼈지만 오늘 확실히 알았어. 어머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 어떡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준호가 저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내 아들이 저런 줄. 어머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 남편은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거의 안 들어왔고 들어와도 방에만 있었어요. 냉랭한 기운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모시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은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 인생을 뒤흔들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어머님은 마음 아파하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머님 병수발에만 집중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지요. 저는 어머님 방에서 나왔습니다. 술 드셨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남편은 비틀거렸어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는 물을 가져다 주려 했어요. 여보, 물 드릴게요. 필요 없어. 남편은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여보, 앉아봐. 뭔데요? 할 말이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이혼하자. 남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이혼.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반복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야. 일주일 동안 생각 많이 했어. 우리 더 이상 안 되겠어.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5년? 그래, 15년. 15년간 넌 우리 엄마만 봤어. 나한테 신경 쓴 적 있어? 남편은 비난했습니다. 제가 당신한테 신경 안 썼다고요? 회사 일 도와주고 집안일 다 하고 그게 신경 안 쓴 거예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 부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고. 남편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럼 당신은요? 남편으로서 뭘 했어요? 15년간 어머님 병원 몇 번 갔어요? 집안일 한 번이라도 도운 적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돈 벌었잖아. 가족 먹여 살렸어. 남편도 소리쳤습니다. 저도 무보수로 회사 일했어요. 그건 계산 안 하세요? 회계, 서류 정리,
거래처 연락까지. 제가 얼마나 도왔는데요.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급여받을 만해? 웃기지 마. 남편은 비웃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 정말, 여보, 솔직해지자. 우리 이미 끝났어. 일주일 동안 느꼈잖아.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어.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그게 다 투자권 때문이잖아요. 제가 어머님 돈 안 빌려줘서요. 그래서 이러는 거죠? 저는 따졌습니다. 그것도 있지. 내 고집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어. 기회를 날렸어. 마지막 기회를. 남편은 이를 갈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돈 문제네요. 돈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죠? 저는 허탈했습니다. 돈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관계도 문제고, 넌 가족보다 고집을 택했어. 나보다 우리 엄마를 더 생각했고, 남편은 계속 비난했습니다. 제가 고집을 택했다고요? 어머님 재산 지킨 게 고집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당연? 뭐가 당연해? 가족이 위기인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게 당연한 거야? 남편도 화를 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요? 가스라이팅이에요. 저한테 죄책감 주려는 거죠? 저 때문에 회사 망한다고, 저 때문에 가족이 무너진다고. 하지만 전 안 속아요. 저는 똑바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피식 웃었어요. 가스라이팅? 그런 단어까지 쓰네. 어디서 배웠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당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이혼하자. 이혼하면 서로 자유로워져. 나는 회사 살릴 방법 찾고, 넌 어머니 재산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얼마나 좋아. 남편은 비꼬았습니다. 제가 어머님 재산에서 자유로워진다고요? 전 그런 거 원한 적 없어요. 어머님 재산은 관심도 없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래, 진짜? 15년 모신 게 재산 때문 아니라고? 믿기 힘든데. 남편은 의심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15년 동안 어머님을 사랑해서 모신 거, 그게 다 거짓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피했어요. 어쨌든 이혼은 결정이야. 변호사 알아봤어. 다음 주에 만나보자. 협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끝내자. 남편은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혼 안 해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뭐? 이혼 안 해요. 절대로. 왜? 어머님 때문이에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네. 어머님이 지금 편찮으신데 제가 어떻게 떠나요? 어머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이유야? 이혼해도 어머니 모실 수 있잖아. 아니에요. 안 돼요. 어머님은 제가 지켜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생각 좀 해봐. 이혼이 너한테도 좋을 거야. 자유로워질 수 있어. 더 이상 우리 엄마 병수발 안 해도 돼. 새 인생 살 수 있다고. 남편은 설득했습니다. 전세 인생 필요 없어요. 지금 제 인생이 좋아요. 어머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해요. 당신이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짜증을 냈어요. 고집불통이네, 정말. 알았어. 생각할 시간 줄게. 일주일 후에 다시 얘기하자. 그때까지 결정해.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혼. 남편이 정말 이혼을 원하다니. 15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어머님을 혼자 둘 수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어젯밤 얘기 다 들었어. 어머님, 미안하구나. 내 아들이 저래서.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니? 내 아들이 며느리한테 저러는데.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어머님, 울지 마세요. 수진아, 넌 이혼해도 돼. 나 때문에 붙잡혀 있지 마. 어머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전 이혼 안 해요. 어머님, 혼자 두고 못 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님, 전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어요. 네. 저는 어머님을 안았습니다. 그 후 며칠간 남편은 계속 설득했어요. 여보, 이혼이 답이야. 우리 서로 힘들잖아.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전 이혼 안 해요. 남편은 점점 초조해 보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남편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알았어. 당분간 이혼은 보류하자. 다시 생각해 볼게. 저는 안도했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제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다정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급했어. 괜찮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투자권은 잊어버리자. 다른 방법 찾아볼게. 당신 말이 맞았어.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거니까. 남편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진심이에요? 응.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혼 얘기도 취소야.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미안해, 여보. 너무 힘들게 했지?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남편도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퇴근했어요. 여보, 오늘 일찍 왔네요? 응.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무슨 얘기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요즘 생각해봤어. 응? 우리 나이도 있고 노후 대비 좀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노후 대비요? 그래. 연금이나 저축 같은 거. 아, 그렇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보험 상품이 좋더라고. 저축도 되고 보장도 되고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우리 둘 다 가입하면 어떨까? 남편은 제안했습니다. 보험이요? 응. 나도 가입하고 너도 가입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 남편은 웃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노후 대비는 필요하죠.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남편은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이미 알아봤어. 네. 보험 설계사 만나서 상담받았거든. 상품도 괜찮고 조건도 좋더라고. 남편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벌써요? 응. 미리 준비했어. 여기 보험 약관이랑 설명서야. 남편은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그날따라 어머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병원 일정을 잡아야 했거든요. 여보, 미안한데 나중에 봐도 될까요? 어머님 병원 예약 전화해야 해서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래. 괜찮아. 나중에 천천히 봐. 그런데 서명은 빨리 해야 돼. 이번 달 안에 가입해야 혜택이 있대. 남편은 재촉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일 볼게요. 응, 내일 보고 서명해줘. 남편은 웃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 다녀왔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4시였어요.
저는 피곤해서 잠깐 눕고 싶었습니다. 여보, 보험 서류 봤어? 남편이 물었어요. 아, 미안해요. 아직 못 봤어요. 병원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저는 미안했습니다. 괜찮아. 그럼 지금 볼까? 같이 보면서 설명해 줄게. 남편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이 옆에 앉아 설명했습니다. 이 보험은 종신보험이야. 저축 기능도 있고 만기되면 목돈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사망보장도 돼. 남편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얼마나 내야 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우리 둘 합쳐서 60만 원. 감당할 만하지? 남편이 물었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만 하면 돼. 남편은 서명란을 가리켰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하려는데 어머님이 부르셨어요. 수진아, 잠깐 좀 와봐. 네, 어머님. 지금 가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여보, 서명은? 아, 어머님 먼저 뵙고 올게요. 급한가 봐요. 저는 서둘러 어머님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 수진아. 약 좀 가져다 줄래?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약을 챙겼습니다. 어머님께 약을 드리고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이 불안해하셔서 옆에서 손을 잡아드렸지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늦었죠? 괜찮아. 어머니 괜찮으셔? 네, 이제 괜찮으세요. 그럼 서명 좀 해줄래? 남편은 서류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서명했어요. 제 이름을 쓰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다 됐어요. 고마워, 여보. 남편은 서류를 챙겼습니다. 내일 보험사에 제출할게. 네, 그렇게 하세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방금 서명한 보험이 사망보험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수익자가 남편이라는 것을요. 더 무서운 건 남편이 그 보험을 3건이나 가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또 변했어요. 다시 냉랭해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별일 없어. 남편은 대답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저한테 위험한 일을 시켰습니다. 여보, 전구 좀 갈아줄래? 전구요? 어디 거요? 거실 천장. 저기요? 높은데요. 저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사다리 있잖아. 올라가면 돼. 제가요? 응. 나는 허리가 안 좋아서.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사다리를 가져왔어요. 높은 사다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올라갔지요. 전구를 갈다가 사다리가 흔들렸어요. 으악!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보, 괜찮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걱정은 없었어요. 오히려 기대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여보, 비 오는데 빨래 좀 걷어와. 지금요? 밖에 비 많이 오는데요. 빨래 다 젖겠어. 빨리 가. 남편은 재촉했습니다. 저는 우산을 쓰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베란다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빗물이 가득했거든요. 조심해야겠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빨래를 걷는데 발이 미끄러졌어요. 아, 저는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조금만 더 미끄러졌으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빨래를 걷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다 걷었어? 네, 다 걷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묘했어요.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설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가. 혼자 중얼거렸지요.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무거운 짐 옮기기, 미끄러운 화장실 청소, 높은 곳 정리. 남편은 자꾸 저한테 위험한 일을 시켰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우편물을 정리하시다가 뭔가를 발견하셨어요. 수진아, 이게 뭐니? 뭐가요, 어머님? 보험 증서인데. 어머님은 서류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아, 그거요. 남편이랑 가입한 보험이에요. 노후 대비용이래요. 그래, 한번 보자. 어머님은 서류를 펼쳐보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수진아, 이거 사망보험이구나. 사망보험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보험 종류 사망보험, 피보험자 박수진, 수익자 이준호, 보험금 2억 원. 어머님, 수익자가 남편이네요? 그렇구나. 어머님은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이상한데요? 왜 수익자가? 저는 의아했습니다. 수진아, 가입 날짜 좀 봐봐.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초네요. 그때가 언제지? 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그때가, 왜? 투자건으로 싸우고 이혼 얘기 나온 직후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님도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수진아. 네, 어머님. 혹시 보험이 몇 개니? 한 개 아닌가요? 저는 우편물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증서가 3개였어요. 어머님, 3개예요. 3개나? 네, 다 사망보험이고요. 수익자가 전부 남편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보험금이 얼마니? 첫 번째 2억, 두 번째 2억, 세 번째 1억. 합계 5억 원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한참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수진아, 요즘 준호가. 네. 너한테 위험한 일 시키지 않니?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높은 곳 올라가라거나 미끄러운 데서 일하라거나. 어머님은 제 눈을 보셨어요. 네. 맞아요. 최근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손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수진아. 네. 이건 아니야.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뜻이에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수진아, 조심해야 돼. 네. 준호가 너를. 어머님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보험 증서를 치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보험 증서를 다시 꺼내보셨습니다. 3개의 사망보험, 합계 5억 원, 수익자는 전부 아들. 어머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어머님은 중얼거리셨어요. 투자 기회가 무산된 직후, 이혼 요구, 그리고 바로 보험 가입. 타이밍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수진에게 시킨 일들, 높은 사다리, 미끄러운 베란다, 무거운 짐, 모두 위험한 일들이었어요. 왜 갑자기 저런 일을 시켰을까? 어머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떠올랐어요. 며칠 전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준호 방 앞을 지나쳤을 때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던 것을요. 응, 그래. 보험은 가입했어? 3억? 아니, 5억. 3개 들었거든.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은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때 한 말이 뭐였더라.
어머님은 기억을 되살리셨습니다. 보험만 타면 3억은 해결돼. 조금만 기다려.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는 거잖아. 그 순간 어머님은 몸서리쳤습니다. 사고라고? 설마 일부러 사고를? 어머님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쪽을 가리켰습니다. 투자금이 필요했던 준호, 어머니 재산은 손댈 수 없었고 이혼도 거부당했고 그래서 보험을? 아니야.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며느리를 해칠 리 없어. 하지만 확신은 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준호를 유심히 관찰하셨어요. 준호야, 밥 먹어라. 네, 어머니.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을 보는 눈빛이 어머님은 뭔가 느끼셨어요. 수진아, 오늘 뭐 할 거니? 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머님 병원 모시고 가야죠. 아, 그래. 고맙구나. 당연한 거려, 어머님. 수진은 웃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말했어요. 여보, 병원 다녀와서 창고 정리 좀 해줄래? 창고요? 응. 오래된 짐 좀 버려야 해서. 알겠어요. 수진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불안했어요. 창고는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도 가파르고 물건도 무거운 것들이 많았지요. 준호야, 창고는 내가 정리해라. 어머니, 전 바빠요. 수진이도 바쁘단다. 어머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는 표정이 굳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출근했습니다. 어머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수진아, 창고는 신경 쓰지 마. 네,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위험해. 위험하다고요? 수진은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님은 말씀을 아끼셨어요. 그냥 조심해야 돼. 네, 어머님. 조심할게요. 수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걱정은 계속되었어요. 병원에 다녀온 후였습니다. 어머님은 수진에게 물으셨어요. 수진아, 요즘 준호가 어떠니? 잘 모르겠어요. 왜? 요즘 말도 별로 안 해요. 수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어머님은 걱정스러웠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냥 좀 피곤해서. 어머님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침대에 누우셨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수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하지? 어머님은 고민하셨어요. 그때 결심하셨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야겠어. 확실히 알아봐야 해. 어머님은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인터넷 검색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며칠 후였습니다. 어머님은 혼자 변호사 사무실에 가셨어요. 수진에게는 친구 만난다고 하셨지요.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정말 괜찮으세요? 응, 걱정 마. 어머님은 집을 나서셨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젊은 여자 변호사가 맞아주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어머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재산 증여에 대해 알고 싶어요. 증여요? 누구한테 하시려고요? 며느리한테요. 어머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분께 증여하시려는 거군요. 네. 재산이 얼마나 되시나요? 집이랑 땅, 예금 합쳐서 한 15억 정도 돼요. 어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메모했어요. 아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들은 모르게 하고 싶어요. 왜 그러시죠? 어머님은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투자 기회, 며느리에 대한 요구, 이혼 압박, 사망보험 가입, 위험한 일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며느리분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생각도 그래요.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선 며느리분을 보호해야 해요. 어떻게요? 집에서 떼어놔야 합니다. 아드님 곁에 있으면 위험해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며느리분이 자발적으로 떠나게 해야 해요.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은 고민하셨어요. 며느리를 내보내면 증여는 어떻게 하죠? 며느리분이 집을 떠난 후에 서류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아드님 몰래 진행 가능해요. 변호사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준비에 일주일, 등기 이전에 2주일 정도요. 한 달이면 완료됩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요.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어머님은 깊이 생각하셨어요. 며느리를 내보내려면 제가 악역을 해야겠네요. 악역이요? 며느리를 미워하는 척, 이혼하라고 다그치는 척?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최선일 수 있어요. 며느리분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재산도 보호하는 방법이죠. 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 어머님은 눈물을 닦으셨어요. 15년을 딸처럼 아꼈는데 제 손으로 쫓아내야 한다니. 하지만 그게 며느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아드님이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변호사는 진지했습니다. 어머님은 결심하셨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서류는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며느리분을 내보내신 후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수진아,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너를 지켜야 해. 어머님은 혼자 중얼거리셨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친구분 잘 만나셨어요? 응, 잘 만났어. 어머님은 웃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눈이 빨간 것 같은데요. 수진은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바람 맞아서 그래. 괜찮아. 어머님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 밤부터 어머님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를 내보낼지, 어떻게 악역을 연기할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수진이를 살려야 해. 어머님은 다짐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님은 변호사와 계속 연락했어요. 증여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땅 문서, 예금 통장,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어요. 이제 며느리를 내보내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님은 마음을 굳게 먹으셨어요. 시작해야지. 어머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수진이 만든 아침을 드셨어요. 수진아, 이 국은 왜 이렇게 짜니? 갑자기 나온 트집이었습니다. 네, 짜요? 수진은 놀랐어요. 그래, 짜. 어제는 괜찮았는데. 맛을 봐야지. 어머님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은 당황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끓일게요. 됐어. 그냥 먹을게. 어머님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수진은 어리둥절했어요.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없어. 평소랑 다르신 것 같아서요. 신경 쓰지 마. 어머님은 쌀쌀맞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어머님은 거실 청소에 트집을 잡으셨어요. 수진아, 청소 제대로 안 했네. 네, 아침에 했는데요. 먼지 좀 봐. 여기저기 그대로잖아. 어머님은 손가락으로 선반을 문지르셨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할게요. 15년을 모셨는데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해? 어머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라, 준호야. 어머님은 아들에게는 다정했습니다. 식사 자리였습니다. 어머님은 또 트집을 잡으셨어요. 수진아, 이 반찬은 뭐야? 어머님 좋아하시는 나물이에요. 이게 나물이야?
즐기기만 하네. 어머님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준호가 눈치를 봤어요. 어머니, 괜찮은데요? 넌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매일 먹는 사람이 알아. 어머님은 쏘아붙이셨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님의 트집은 계속되었어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셨고 수진에게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수지는 점점 지쳐갔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결정타를 날리기로 하셨어요. 준호가 집에 있을 때 온 가족 앞에서 수진을 몰아세우기로 했지요. 수진아, 이리 와봐. 네, 어머님. 수진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나 할 말이 있어. 어머님은 심각한 표정이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은 불안했어요. 15년이나 모셨는데 뭐 한 게 있니? 어머님은 날카롭게 물으셨습니다. 네. 수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집안일은 제대로 안 하고 요리는 맛없고 청소는 엉망이고 15년 동안 뭘 배운 거야? 어머님은 계속 쏘아붙이셨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 제가 뭐라고 변명하려고? 변명 아니에요. 그럼 뭔데? 어머님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수진이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 그게 열심이야? 어머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 집안 망친 게 다 내 탓이야. 어머님은 수진을 가리키셨습니다. 어머님, 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 사업도 안 되고 집안 분위기도 엉망이고 다 내가 복이 없어서야. 어머님은 소리치셨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수진은 흐느꼈어요. 당장 이혼해. 어머님은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이혼이요? 그래, 이혼. 넌 우리 집 며느리 자격 없어. 어머님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수진은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모든 게 잘못이지. 15년 동안 아무 쓸모도 없었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님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준호는 표정이 묘했어요. 놀란 듯도 하고 기쁜 듯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여보, 준호가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수진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거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의 방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방에서도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님은 베개를 붙잡고 우셨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너를 살릴 수 있어. 어머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은 눈이 퉁퉁 부은 채 나왔어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필요 없어. 혼자 먹어. 어머님은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무너졌어요. 15년 동안 딸처럼 대해주시던 어머님, 손을 잡아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어머님이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수진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어머님이 변하셨는지, 왜 저렇게 미워하시는지. 수진은 막막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머님의 냉대는 계속되었어요. 수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어. 차라리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준호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어머니도 원하시잖아.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거야. 준호는 설득했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어머님의 차가운 눈빛, 매일 듣는 냉정한 말들, 견딜 수 없는 분위기. 알았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준호는 놀랐어요. 네, 이혼할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니.
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알았어. 다음 주에 서류 준비할게. 네. 수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방에서는 어머님이 문틈으로 대화를 들으셨어요. 드디어 떠나는구나. 수진아, 조금만 참아. 곧 다 설명해 줄게. 어머님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짐을 쌌어요. 15년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 사진, 추억들, 모든 게 가슴 아팠어요.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머님, 뭐? 어머님은 차갑게 반응하셨어요. 저, 떠나요. 잘 됐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됐어. 그만 가. 어머님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어머님, 사랑했습니다. 수진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은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수진의 뒷모습, 어머님은 문틈으로 지켜보셨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곧 다시 만나자. 어머님은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수진이 완전히 떠난 후 어머님은 변호사에게 전화하셨어요. 며느리가 떠났어요. 바로 서류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부탁드려요. 네, 일주일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으신 어머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곧 모든 걸 돌려줄게. 그리고 진실을 말해줄게. 어머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수진이 떠난 방향을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수진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결혼 전에 모았던 돈으로 겨우 구한 곳이었습니다. 짐을 풀며 눈물이 났어요. 1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수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갑자기 저를 미워하셨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있었어요. 수진과 준호가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는 재산 분할 안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시죠? 아내가 원해서요. 준호는 수진을 쳐다봤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조정위원은 확인했어요. 정말 재산 분할 청구 안 하시겠어요? 네. 수진은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속으로 웃었어요. 바보같이 15년 공짜로 일했네. 하지만 겉으로는 미안한 척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됐어요. 그냥 끝내요.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럼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동의하시죠? 네. 네. 두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박수진, 이준호. 15년의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어요. 수진은 펜을 내려놓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준호가 말했어요. 여보, 아니, 수진 씨. 뭐예요? 그래도 15년이었는데. 됐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수진은 돌아섰습니다.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어머니께 보고했습니다. 어머니, 이혼 성립됐어요. 그래, 잘했다. 어머니는 무덤덤하게 대답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사업 좀 도와주세요. 준호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무슨 소리니? 투자할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좀 빌려주세요. 준호는 애원했습니다. 안 돼. 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왜요? 수진이도 없는데.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어머니, 나 요양원 갈 거거든. 그 돈 모아야 해. 어머니는 냉정했습니다. 준호는 실망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보험이 있으니까 준호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5억이면 충분해.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 시각 어머니는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계셨어요. 이혼 성립됐어요. 그럼 바로 서류 진행하겠습니다. 며느리 연락처 알려주세요. 네,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집 등기 이전, 땅 소유권 이전, 예금명의 변경, 모든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등기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드디어 예금도 모두 옮겼습니다. 수진명의 통장을 만들고 모든 돈을 이체했어요. 합계 3억 5천만 원 전부 수진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수진이를 만나야지. 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수진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하지 못하셨어요. 직접 가서 만나야 해. 전화로는 안 돼. 그 시각 수진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급 9,500원, 하루 8시간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어요. 수진 씨 수고했어요. 네, 사장님. 내일도 나올 수 있죠? 네, 나올게요. 수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룸문을 열었어요. 좁은 방, 낡은 가구, 쓸쓸한 공간. 수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머님, 눈물이 또 났어요. 그때 준호는 투자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실패했지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어요. 이자가 높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3억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돈을 받았어요. 곧 보험금 들어오면 다 갚으면 돼. 그는 계산했습니다. 성민에게 전화했어요. 형, 나 준호야. 오, 준호. 투자할 거야? 네, 3억 준비했어요. 잘했어. 바로 보내. 준호는 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인 줄은 준호는 몰랐어요. 성민은 사기꾼이었습니다. 투자 이야기는 전부 거짓, 돈만 받아 챙기려는 수작이었지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성민에게서 연락이 끊겼어요. 형, 전화 좀 받아요. 준호는 계속 전화했지만 성민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한데. 준호는 불안해졌어요.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뭐야? 이게. 건물 관리인에게 물었어요. 여기 있던 회사는요? 아, 3달 전에 나갔어요. 3달 전이요? 네, 야반도주했죠.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사기다. 내가 사기를 당했어. 준호는 주저앉았어요. 3억 원,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모두 날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방에 들어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이자만 한 달에 500만 원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보험이 있어.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5억이면 다 해결돼. 수진이만 없으면.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수진은 이미 떠났습니다. 이혼도 했고 연락도 끊었어요. 보험을 해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준호는 절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독촉이 들어왔어요. 이준호 씨, 이자 언제 내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회사도 위기였습니다.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은행에서 압류 통지가 왔어요. 망했다. 다 망했어. 준호는 무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나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나 좀 보자. 네, 어머니. 준호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뭐하고 다니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회사 일. 하죠. 거짓말 마라. 네. 어머니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대부업체 계약서, 압류통지서, 연체 안내문. 준호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이걸 어떻게 해? 다 알아. 내가 사기당한 것도
3억 날린 것도, 회사 망하는 것도. 어머니는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마. 내 재산 없어.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없다니요? 집이랑 땅은요? 다 줬어.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누구한테요? 수진이한테. 그 순간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이요? 수진이한테요? 그래. 언제요? 왜요? 내가 알 필요 없어. 어머니는 돌아서셨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며느리한테 전부 다요? 저는 아들인데요.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넌 아들 자격 없어. 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를 죽이려 한 놈이 무슨 아들이야? 뭐라고요?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보험 가입한 거 다 알아. 수익자를 내 앞으로 한 것도, 사고 나길 바란 것도 다 알고 있어.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저는 변명하지 마. 넌 이미 내 아들 아니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재산도 회사도 가족도 모두 잃었어요. 며칠 후 준호는 집을 나갔습니다. 쪽방촌의 작은 방, 보증금도 없는 월세방이었어요. 대부업체 빚은 계속 늘어났고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욕심 때문에. 준호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걸 잃은 후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 밤 9시에 퇴근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일하는 동안은 생각을 덜 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그 목소리는 어머니였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어머니는 수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어머님, 왜 여기 들어가도 되겠니? 네, 들어오세요. 수지는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원룸을 보신 어머니는 더욱 눈물을 흘리셨어요. 수진아, 이런 데서 살았니? 괜찮아요, 어머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수진은 당황했어요. 그동안 냉정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앉자. 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수진아,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를 쫓아낸 거 진짜 미워해서가 아니었어.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수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워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럼 왜 널 살리려고 그랬어? 어머니는 수진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살리려고요? 그래. 준호한테서 지키려고. 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수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보험 증서였습니다. 세계의 사망보험, 피보험자 박수진, 수익자 이준호, 합계 5억 원.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내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야. 그런데 수익자가 준호고 내가 죽으면 준호가 받는 거지. 어머니는 설명하셨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죽으면? 그래. 가입 날짜 좀 봐. 수지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투자권으로 쌓은 직후네요. 맞아. 그리고 그 후로 준호가 너한테 위험한 일 시켰지?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높은 사다리 올라가고 미끄러운 베란다에서 빨래 걷고 무거운 짐 옮기고. 수지는 떠올렸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난 알았어.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어요. 어느 날 밤 준호 전화 들었거든. 전화요? 응. 방문 앞 지나가다가.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수진이 물었어요. 보험만 타면 3억은 해결돼. 조금만 기다려.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는 거잖아. 어머니는 준호의 말을 전했습니다. 수진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고는 언제든? 그래. 그때 깨달았어. 준호가 너를 죽이려 한다는 걸. 어머니는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수진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널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 집에 있으면 위험했어. 준호 곁에 있으면 안 됐어.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하신 거예요?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 널 밀어내야 살릴 수 있었어.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진은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님, 수진아, 미안해. 15년 동안 딸처럼 아낀 내가 내 손에 상처받아야 했으니.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이것도 봐. 어머니는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수진은 서류를 펼쳐봤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박수진. 이게 집 등기부등본? 그래. 이제 집은 내 거야.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내 거라고요? 그래. 증여했어. 언제요? 내가 집 떠난 직후에. 어머니는 설명하셨습니다. 왜 저한테?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넌 15년 동안 지켰잖아. 이 집을, 나를, 우리 가족을. 당연히 내 거야.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리고 이것도. 어머니는 통장을 꺼내셨어요. 통장이요? 내 명의로 만든 거야. 예금도 다 넣어뒀어. 어머니는 통장을 건네셨습니다. 수지는 통장을 열어봤어요. 잔액 3억 5천만 원. 이게 얼마예요? 어머니 예금이었어. 이제 다 내 거야.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감싸셨습니다. 어머님, 이럴 수 없어요. 이건 어머님 돈이에요. 제가 어떻게... 수진은 손을 떨었어요. 수진아, 들어. 어머니는 수진을 똑바로 보셨어요. 15년 동안 내가 지켜준 건 병든 내 몸만이 아니었어. 이 모든 것들이었어. 집도, 재산도, 가족도. 내가 있어서 지켜줬어.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넌 진짜 내 딸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피보다 깊은 인연이야. 이제 내 인생 살아. 내가 지켜줄게. 어머니는 수진을 안으셨습니다. 어머님. 수진은 폭풍처럼 울었어요. 15년의 세월, 한 달의 고통,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응? 준호는...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그의 말이니.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투자 사기당했어. 네. 3억 다 날렸지. 대부업체 빚도 졌고.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쪽방에서 살아. 회사도 망했어. 법원에서 소환도 받았고. 자업자득이야. 어머니는 냉정하셨습니다.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래도 한때는 남편이었는데. 수진아, 동정하지 마. 그 애는 널 죽이려 했어. 돈 때문에.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이제 다 잊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짜 가족으로. 어머니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어머님, 저 다시 집에 가도 돼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그게 내 집인데. 어머님, 빨리 짐 싸자. 오늘 당장 가는 거야.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어요. 다 쌌어요, 어머님.
그럼 가자. 집으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익숙한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울컥했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우리 딸. 어머니는 수진을 안으셨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니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수진의 방, 수진의 물건들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더군요. 어머님, 제 물건들. 당연하지. 내가 돌아올 줄 알았어. 어머님. 수진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수진아, 맛있니? 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다. 어머님 요리가 그리웠어요. 수진은 웃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네, 어머님. 우린 진짜 가족이야. 네, 어머님. 우린 진짜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어머니의 집, 어머니의 사랑, 진짜 가족의 품에서 마음 놓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어머니는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번엔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로서 함께였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좋아지셨어요.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니 몸도 따라 회복되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혼자 걸어볼게. 어머님,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어머니는 지팡이 없이도 걸으셨어요. 두 사람은 작은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상가 건물,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어머님, 이름 뭐로 할까요? 너한테 맡길게. 그럼 딸과 엄마의 카페 어때요? 좋다. 그걸로 하자.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카페는 곧 동네 명소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쿠키, 수진이 내린 커피,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은 웃으며 손님을 맞았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익은 사람이 카페 앞을 지나갔어요. 준호였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수척한 얼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수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준호는 카페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아, 괜찮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어머님. 괜찮아요. 미안하구나. 내가 힘들 텐데. 아니에요. 전 정말 괜찮아요.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남이에요.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고요. 어머님만 계시면 돼요. 수진은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수진의 손을 꼭 쥐셨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준호가 법원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보험 사기 미수, 사기 방조, 3년 집행유예였습니다. 대부업체 빚도 갚지 못해 개인 파산 신청을 했다고 했어요. 자업자득이야.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님. 수진도 더 이상 마음 쓰지 않았어요. 카페 일이 끝난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내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 그럼 어머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일게요. 고맙다, 딸아. 어머니는 수진을 안아주셨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아, 행복하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어머님.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어머님은요? 나도 행복해. 두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수진아, 생각해보면. 네. 15년 전 내가 이 집에 왔을 때부터 넌 내 딸이었던 것 같아. 어머니는 수진을 보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머님. 처음 뵀을 때부터 진짜 엄마 같았어요. 우리 참 인연이 깊구나. 네, 어머님.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진아,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자. 당연하죠, 어머님. 카페도 같이 하고,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네, 어머님. 평생 함께해요.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일기를 썼어요. 15년을 지킨 건 병든 몸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수지는 함께 산책을 했어요. 수진아, 저기 꽃 좀 봐. 예쁘죠, 어머님? 응, 너처럼 예쁘다. 어머님, 그런 말씀.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수진아, 고맙다. 왜요, 어머님? 내 삶을 지켜줘서 제 삶도 지켜주셨잖아요. 우리 서로 지켜준 거지. 네, 어머님.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는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손님들의 웃음소리, 커피 내리는 소리, 어머니와 수진의 대화 소리.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수진아, 쿠키 다 됐어. 네, 어머님. 지금 갈게요. 수지는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쿠키, 사랑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카페도 함께 운영하고 매일 함께 밥 먹고 함께 웃으며 지냅니다. 어머님은 제 엄마이시고 저는 어머님의 딸입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깊은 인연입니다. 15년 전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